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186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집에 한 젊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벽난로 옆 의자에 앉은 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 곁에 아무도 없다고? 그럼 자네는 대체 뭔가? 자네 자신은 사람도 아닌가? 제자가 멍하니 서 있자 쇼펜하우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아내도 친구도 자식도 아닐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야. 그런데 자네는 평생 남에게만 매달리느라 정작 그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돌봐준 적이 없지 않은가? 제자는 그 말에 한 대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자에게 했던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문제는 나를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남들 챙기느라 나를 놓아버린 겁니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내 마음은 굶주린 채 방치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깨닫게 됩니다. 나를 되찾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쓰던 돈과 정성을 이제는 내 입에 먼저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눈치 보지 말고 가장 비싼 음식을 내 입에 넣어야 합니다. 60대 초반 박순자 씨, 평생 시장에서 흠집난 채소만 골라 사던 어머니였습니다. 남들이 안 집는 시든 배추, 못생긴 무, 찌그러진 사과를 골라 담았습니다. 그래야 1,000원이라도 아껴서 자식들 학원비에 보탤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육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자식들 먹일 생각에 고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그러다 문득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왜 매번 이러고 있지? 내 돈인데, 내가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결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가장 좋은 쇠고기를 삽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슬픔이 아닙니다. 난생 처음 자신을 귀하게 대접했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 돈으로 나를 위해 산 음식이 이토록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심리학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남녀 1,000명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가족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른바 건강한 개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무조건 희생만 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다툼도 훨씬 적었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도 너그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밥그릇이 비어있는 사람이 남의 밥그릇을 채워줄 수 없는 법이거든요. 나를 챙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두 다리로 굳건히 서 있어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내 영혼을 갉아먹고 헛벽을 부르는 독약이 됩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곧 가족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족도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행복은 10중 8구 건강에 달려있고 그 건강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남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숟가락에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을 먼저 올려놓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루 중 단 3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70대 초반 이정수 씨,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것이, 손자는 장난감을 굴리며 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전화통을 붙들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시끌벅적한 소리가 칼로 귀를 긁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불을 끄고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모른 척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 30분.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숨을 쉬고 있으면 뒤엉킨 마음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정수 씨가 방에 들어간 게 가족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잘 대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소한 말에도 버럭 화가 나고 그 화를 가족에게 쏟게 되거든요. 30분 충전하고 나오면 아내의 잔소리도 손자의 장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정겹게 들립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대학에서 사람의 뇌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는 나쁜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뇌세포가 새롭게 살아나고 마음의 평온함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꾸준히 가진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뇌가 쉬어야 기억력도, 판단력도, 감정 조절 능력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방전된 내 마음의 배터리를 채우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평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서 우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비로소 내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사람은 오로지 혼자일 때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조용한 방에서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한 30분이 상처받고 지친 당신의 마음을 덮어주는 가장 포근한 이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남에게 쓸 돈을 과감하게 매 취미에 쏟아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60대 중반 최영우 씨, 매달 장성한 자식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던 분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50만 원, 딸에게 30만 원, 막내에게 2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자식들 손에 쥐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돈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용돈이 늦으면 오히려 퉁명스럽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왜 아직 안 보내셨어요? 최영호 씨 가슴에 비수가 꽂힙니다. 최영호 씨가 나쁜 아버지라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선 이것을 호의의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반복되는 친절은 권리로 착각되고 결국 감사를 잃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최영호 씨는 과감히 결단합니다. 자식들 용돈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평소 배우고 싶던 사진기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호 씨의 얼굴에는 전례 없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동네 사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카메라를 들고 공원으로 나갑니다. 이슬 맺힌 풀잎 하나, 햇빛은 하늘 한 조각을 찍으며 가슴이 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어? 최영호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돈을 나한테 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본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진 찍으시는 거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돈으로는 사지 못했던 자식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돌아온 겁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노년층의 지출 습관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돈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쓰는 사람보다 자신의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에 투자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삶의 활력 지수는 무려 40% 이상 치솟았습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늙어가던 세포가 다시 깨어난다고 합니다. 취미에 빠진 사람의 뇌는 20대 청년의 뇌와 비슷한 활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남에게 돈을 쓰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는 반드시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쓴 돈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기쁨과 온전한 행복으로 내 삶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자식에게 용돈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행복을 깎아가며 퍼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부유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바치는 것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어설프게 찍은 사진 한 장, 삐걱거리는 악기 연주 한 곡이 뭐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 쓰던 돈을 온전히 나에게 쓰는 순간, 메말랐던 당신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0대 후반 김옥순 씨,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봅니다.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피부, 생기 잃은 눈동자.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어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남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거울 속의 내가 너무 낯설고 초라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남만 보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낯선 얼굴에 기가 막힌 겁니다. 김옥순 씨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옥순아, 참 고생 많았다. 참 잘 버텨줬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이 어제보다 조금 덜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김옥순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오늘도 수고할 거지? 잘할 수 있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김옥순 씨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친구들이 먼저 말을 겁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심리치료연구소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말하게 했습니다. 단지 말만 했을 뿐인데 과거의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해주는 목소리가 최고의 명약이 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의 100마디 칭찬보다 내가 나에게 직접 해주는 한마디를 가장 강력하게 믿습니다. 남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그만입니다. 내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인간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타임의 잣대에 나를 맞추지 마라.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고생 많았다. 참 잘 버텨주었다. 당신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채우는 긍정의 행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화병을 일으키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독소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내 삶을 송두리째 망치는 4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공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모르고 계속 살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이 독소 하나가 전부 망쳐버리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좋은 습관이 물거품이 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왜 가장 위험한 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70대 초반 강영숙 씨.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과 밥을 먹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갈비를 삶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자식들 오는 날이니 기꺼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반찬 투정을 합니다. 엄마, 이거 너무 짜.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해먹어. 별것 아닌 말인데 강영숙 씨 가슴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터집니다.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또 시작이다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며느리는 슬쩍 고개를 돌리고 손자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강영숙 씨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듯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실 강영숙 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쏟아부은 사람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보상심리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돌려달라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을 거래로 바꿔버립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가족 간의 심리적 갈등 원인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상심리를 가질 때 가족 모두의 심리적 압박감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순간 부모의 숭고한 사랑은 자식에게 무거운 빚이 되어버립니다.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를 피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빚이 무거워서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만나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화를 안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은 그 당시 부모로서 느꼈던 기쁨과 보람으로 이미 보상받은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환희, 입학식에서 아이 손을 잡았을 때의 뿌듯함, 그 순간들이 바로 보상이었습니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기배를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헛된 기대에 대해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고 결국 무례해지기 마련이다. 당신의 헌심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물에 꽃잎을 띄워보냈다고 생각하십시오. 꽃잎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쥐고 있던 기대를 스르륵 놓아버릴 때 비로소 쇠사슬에 묶여있던 당신의 마음이 가볍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6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것입니다. 60대 중반 한정희 씨.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동창 모인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정희야, 잘 지내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그때가 참 좋았다며 추억에 젖기도 했습니다. 한정희 씨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친구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런데 전화 끝에 가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있잖아, 우리 아들이 이번 달에 결혼하거든? 축의금 좀 두둑히 부탁해. 전화를 끊고 나면 입맛이 쓰고 내가 호구인가 싶어 자괴감이 듭니다. 반가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허탈함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을 그리워한 거였구나. 그런데 한정희 씨가 호구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정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얄팍한 관계에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발적 하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빨대 꽂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주는 사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과 통화한 직후 혈압과 맥박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수치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정에 이끌려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내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는 점잖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지우는 버튼 하나 누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맹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얄팍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고통받느니 차라리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낫다. 무가치한 자들을 피하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이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제대로 자랍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찰나의 순간은 마음이 쓰리겠지만 그 빈자리에 당신만의 평온함이 단단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7번째, 화목한 척하는 남의 집과 내 가족을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단 1초일 뿐입니다. 60대 초반 이말순 씨,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같이 산을 타던 동갑내기 친구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줬어. 비즈니스석으로. 이말순 씨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칼에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로 그 친구의 사진첩을 봅니다. 자식들이 보내줬다는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 근사한 식당에서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 넘쳐납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 집 거실을 봅니다. 얼룩진 벽지와 묵뚝뚝한 배우자. 연락 없는 자식들. 내 인생만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한없이 비참해지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한숨만 푹푹 쉽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또 한숨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남과의 비교가 이분의 하루를 통째로 갈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말순 씨가 부러워했던 그 친구의 속사정을 아십니까? 그 화려한 여행 사진을 올린 날, 친구는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자식이 보내준 여행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남편 억지로 끌고 간 거였습니다. 웃는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얼마나 실랑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의 행복한 모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인터넷 교류 공간을 자주 보는 노년층을 상대로 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들의 일상을 자주 훔쳐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수면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인 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일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도 훨씬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가짜 행복과 나의 진짜 일상을 비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내 눈을 찌르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들 가짜의 지옥 하나씩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비교가 주는 끔찍한 결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치와 시선에 얽매여 사는 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이다. 남의 삶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 남의 화려한 겉보기에 기죽지 마십시오. 투박하지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낸 당신의 삶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빛나는 진짜 성공입니다. 8번째, 지나간 과거의 후회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부도난 수표입니다. 70대 중반 박종만 씨, 잠이 오지 않는 새벽입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멈추지 않는 생각의 물결에 빠져듭니다. 10년 전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5년 전 그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젊은 시절 아내에게 무심코 던졌던 모진 말들이 떠오릅니다. 사업 실패하고 아내에게 짜증을 냈던 그날 밤,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무안줬던 그때 내가 미쳤지 하며 이불을 걷어차고 가슴을 칩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나면 오늘 하루 살아갈 기운조차 사라집니다. 박종만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밤마다 과거를 끌어안고 뒤척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꿔줍니까? 단 1초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나까지
갈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현재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정신의학 연구팀이 노년의 심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곱씹는 행동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를 심각하게 쪼그라뜨립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은 뇌의 노화 속도가 현저히 미뤄졌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과거를 놓은 사람의 뇌가 10년은 더 젊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곧 젊어지는 비결인 셈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단 1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만큼 완벽한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오늘뿐입니다. 어제의 내가 한 실수를 오늘의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만 씨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오면 후회 대신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이 밝아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풀잎 위에서 반짝입니다. 그 순간 박종만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후회보다 오늘 아침의 바람 한 줄기가 100배 소중하다는 것을요. 과거에 묶여있던 발을 풀어버리니 비로소 오늘이라는 길 위에 단단히 서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워는 과거에 집착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슬퍼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허비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다. 오늘 하루가 작은 일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며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습니다. 숱한 실수와 눈물 속에서도 당신은 결국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오늘 아침에 찾아온 밝은 햇살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는 8가지 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듣고 계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끝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희망입니다. 남이 떠나도 나는 남아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 자신은 내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나 자신을 대해 주십시오. 실수를 하더라도 다그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가실 때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 자신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 풍요로운 삶이다.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과 가장 다정하게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생각도 아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